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늘 아침부터 정말 난리입니다. 이런 난리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북한에서는 오늘 새벽 6시부터 4차례에 걸쳐서 연속 보면 계속되는 그 담화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거의 위기를 갖다 조성하고 있고, 드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이제는 막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금 보면 언론의 보도 흐름 자체는 김여정이 어떻게 되었다는데, 저는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국 김정은이 토사구팽되고 김여정은 어떠한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집권 세력의 꼭두각시 내지는 스피커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15일 그러니까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갖다 맞이해서 그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여정의 6월 13일자 윽박지름의 선전포고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기를 들었다. 왜? 이거는 그야말로 애걸복걸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의 어떻게 보면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6월 16일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를 2시 49분에 폭파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김정일과 김정일, 그러니까 선대 수령인 김정일이 어떻게 보면 그 김정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개성공단의 가장 핵심적 상징적 건물인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것에는 결국 보면은 김정일조차도 선대 수령인 김정일조차도 신격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래서 사실상 쿠데타가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미국의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소식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그야말로 달러가 바닥이 났습니다. 39호실을 통해서 그 전에 보면 해외 노무자 송출해서 벌어들인 달러. 그럼 39호실을 통해서 그 거두어들인 내탕금, 그 달러를 갖다 김정은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바로 권력을 버텨주는 각 장로들, 그러니까 장군들에게 뇌물을 주었던 겁니다. 실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권력을 어떻게 지탱해 왔냐면은 군부의 강경한 그 장군들과 또 당의 막강한 그런 실력자들에게 툭하면 벤츠 사주고, 툭하면 파티하고, 툭하면 달러 선물해주고, 고급 꼬냑 같은 거 선물해주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 달러가 거의 고갈 단계에 이르렀고 2023년이면 달러가 제로가 된답니다. 내탕금이 제로가 된대요. 그런 분위기에서 아마 장군들 입장에서 또 강경한 세력들 입장에서는 김정은 네가 트럼프 만나서 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거라고 그 온건파들의 꼬드김에 빠져서 너 그렇게 나가더니 결국 한 게 뭐야? 하노이에 가서 우리 김영환 실장이 늘 했던 얘기 있죠. 쇠파이프로 늑신하게 두들겨 맞고, 불튼한테 두들겨 맞고 허이허이 달라고 한 게 다잖아. 너 빨리 이제 수령의 신격화는 잘못된 것이다. 인정해. 그게 지난해 3월 5일 날 사인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열어서 너 유사시에는 어쨌든 그저 백두혈통 자체를 갖다 우리 끊을 수는 없으니까 김여정으로 가는 것으로 해. 그리고 올 4월 15일 김일성 생일이 태양절에 김정은에도 나오지 마 라고 하면서 서서히 마치 맥어더의 이야기 마냥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것을 북한판으로 바꾸면 수령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 북한 같은 왕조국가에서 신정국가 왕조국가에서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해? 김정일과 김여정은 백두혈통으로서 그야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도 장군들과 실력자들에게 뇌물을 주어가면서 권력을 지탱해왔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니까 우리 사이비 종교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사이비 종교 집단을 갖다가 처음에 세운 그 일대 초대 교주는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절대적 카리스마를 갖습니다. 거의 신과 동급입니다. 그 아들 2대쯤 오면은 그 아버지만은 못해도 어쨌든 아버지 시대를 갖다 열었던 그 신하들, 그 장로들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2대 교주를 갖다 철저하게 신성화시킵니다. 3대쯤 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때 되면은 3대 교주쯤 되면은 그 교주의 카리스마라든가 신성도는 상당히 현격이 떨어지고 실제 각 장로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때로는 장로들이 흔한 얘기 담아봐요. 야, 그 보니까 영 그 저 3대 그 저 김정은이라는 아이 영 시원찮아. 걔 제끼고 그래 뭐 꼭 여자면 어때? 김여정이 세우고 그리고 김여정이 걔는 뭐 1988년 9월 26일생이라며 31살 먹은 아이 걔 앞에 세워놓으면은 그래도 김일성 교주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정통성은 유지되니까 나머지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 자, 교단을 운영해. 왜냐하니까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좀 많이 깊이 스타디해 본 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세 가지 위기의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전복되는 경우, 정부가 전복되는 경우, 수령이 교체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레짐 체인지입니다. 그런데 통상 국가가 멸망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북한도 2,500만, 거기다가 100만에 가까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나라를 갖다가 일조일석에 이 지구상에서 날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흔한 얘기, 예전에 러그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깡패 국가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를 교체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해서 우리 레짐 체인지의 통상적 표현이 정부 교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교체를 갖다가 사실 살짝 시도하려 했던 것이 2013년에 처형된 장성택이죠. 장성택은 중국의 힘을 빌어서 결국 당의 수령은 수령대로 마치 일본의 일왕, 덴노, 천황이라고 그러죠. 덴노 마냥 상징적 존재를 놔두고 나머지를 갖다가 내각, 일본식 이른바 내각 책임제를 생각했던 것이 장성택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택은 그 어린 아이들 갖다가 그러나 마치 옛날 마지막 황제 푸이가 4살 때 황제가 되듯이 어쨌든 교주를 올려놓고 나머지 운영은 우리가 당과 군과 정의 핵심 엘리트들이 함께 내각 책임제식으로 해나가자. 집단 지도 체제식으로 해나가자. 과거 구소련식으로 해나가자 얘기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죠. 또 세 번째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수령교체입니다. 즉 Head of State, 국가의 머리만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것만 싹 바꾸면 나머지는 안전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반정입니다. 바로 우리 조선시대 때 중종반정, 또 인조반정, 나머지 신하 모든 시스템은 그대로예요. 왕만 바꾸는 겁니다. 왕도 그냥 왕만 바꿔갖고는 예를 들어 이씨 아닌 다른 사람으로 가면 또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또 어떤 변란이 있을지 모르고 특히 그 당시 명나라 이른바 4대 조공과 4대 관계를 맺고 있던 명나라에서도 개입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산군 갈아치우면서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갖다가 중적으로 안 치면 그만입니다. 또 광역을 몰아내고 헤드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천벌인가 6천벌인 능양군을 갖다가 인조로 안 치면 그만인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4차례에 걸친 그걸 보면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 중에 끄는 거. 이제 오늘 4차례 보면 이거예요. 오늘 어제 폭파했고 첫 번째 6시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개성공단하고 저쪽 금강산에다 군대 배치하겠다. 두 번째는 보면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날 사실 비공개 몰래 보면 저쪽 북쪽에다가 특사 서운 다음에 정우용 특사 파견하겠다 한 것을 확 까발렸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낯을 들 수 없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핵심인데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정말 장문에 읽기도 숨이 가쁜 장문에 담화가 나왔는데 제가 A4 용지로 계산해 봤더니 5,000자면 200자 원고지 25자 분량입니다.
200제 원고지 25자 분량이 뭐냐 어느 정도냐니까 우리 보통 조선이나 조중동 동아일보 완전 한 면을 갖다 꽉 채우면은 그게 대략 원고지 23장입니다. 밑에 광고 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담화문을 썼는데 그걸 읽어보면서 김여정의 흔적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의 이름만 빈 겁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쫙 읽어보면 이건 김여정의 흔적은 전혀 볼 수 없다. 차라리 6월 4일날 김여정의 첫 번째 담화입니다만은 못 본 척 한 놈이 더 밉더라. 이것은 김여정이 어떻게 보면 김여정의 육성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겁니다. 가장 굉장히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못 본 척 한 놈이 밉더라. 그런데 오늘 6월 17일자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로 나온 그 5천자에 달하는 담화문은 김여정 이름만 빌었을 뿐이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레짐 체인지를 자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그쪽 어느 세력에 철저하게 계산된 장문의 글입니다. 자, 제가 너무 기니까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다 보니 우선 제목부터가 철면피한 가머니서를 듣자니 역겹다, 역스럽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부제로는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쭉 나가다가 2000년 6.15 공동선언 서명시 남측 당국자 김대중 대통령이 착용하였던 넥타이까지 빌려매고 2018년 판문점 선언 때 사용하였던 연탁, 탁자 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새삼 혐오가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김여정 1988년 9월 26일생 김여정이 하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중간에 원체 긴 담화니까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달았어요. 본말을 전도한 미사 여구의 나열. 그래갖고 보면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이 구불구불을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낙관적인 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느니 하며 이게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5일 날 수석 보좌관에서 한 얘기입니다. 특유의 어법과 합법으로 그러니까 김여정이 언제 이런 특유의 어법과 합법을 받겠어요. 특유의 어법과 합법으로 멋쟁이 신용을 해보느라 따라 읽는 글줄 표현들을 다듬는데 품껴나 넣은 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북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본질을 정확히 들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무려 710억 원이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어제 꽝 폭파한 게 연락사무소가 당초 80억 지었다가 4.27 이후에 100억 들여 180억이고요. 근데 이 연락사무소를 갖다 세운 것은 김정일 살아생전인 2005년입니다. 김정일 살아생전. 이건 김정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자기가 보면 군대 2개 사단과 1개 여단을 갖다가 16km 후방으로 빼면서 그 군대가 수경하고 있던 그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2천만 평의 경제 특구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마치 중국의 선전 심천이라고 그러죠. 선전 경제특구 같은 경제특구를 만들려 했던 것이 김정일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는 2007년 8월 즉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에 준공됐는데 이게 530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꽝꽝 해서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사실상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 무려 710억을 날렸는데 710억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의 꿈이 있는 것을 꽝꽝 날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가 김정은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깨부수라 그랬으면 이거는 김정은이 폐륜합니다. 김정은 정말 자기 아버지는 폐륜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김정은은 유폐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볼모 비슷하게 잡혀서 스피커 역할 이름만 빌려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패러그래프 소제목이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 쫙 써갖고 그런데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 관계가 이제 수보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 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죄다. 그 무슨 외적 요인에 있는 듯이 밀어버리고 있다. 연설대로라면 북남 관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남조선 내부의 사정 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즉 한반도 운전자론이죠.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김여정의 느낌이 오십니까? 또 그다음에 있어요. 기대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크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였는데 막연한 기대와 아쉬움이나 토로하는 것이 소위 국가 원수가 취할 자세와 입장인가? 이거는 이 5천자짜리 읽어보면 북한의 지금 새로운 뉴 파워 엘리트 그룹이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갖다 쭉 얘기하면서 한 것이 있다면 주인 구시는 하지 못하고 상전의 눈치, 미국의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하러 다니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 소통의 끈으로 포장하는 것은 여우도 낯을 불킬 비열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다음에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 보면 자타가 공인한 바와 같이 훌륭했던 북남 합의가 한 걸음도 이행의 빛을 보지 못한 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목에 걸어놓은 친미 사대의 올가미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질이 나옵니다. 북남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 실무그룹, 워킹그룹이라고 그러죠.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래도 빨리 갖다 바쳐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2년간 남조선 당국은 민족 자주가 아니라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북남 관계와 이제 미국 관계의 선순환 얘기가 바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트레이드 마크죠. 지난 2년간 남조선 당국은 민족 자주가 아니라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 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목을 뽑아들 때조차 제재의 틀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절대적으로 덧붙여왔다.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국제사회 제재를 뚫고 우리가 북한에 돈 1원이라도 주면 우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서 우리나라 기업 망합니다. 그건 참 북한 아저씨들도 좀 알아두세요. 아마 이걸 보시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대와 굴종은 자매를 부르는 전주곡이다. 이게 계속 미국하고 떨어져라. 그리고 우리 남쪽에서 지금 계속 남쪽에 있는 이 친북 좌파들에게 문재인을 갖다 압박해라. 이거 주문하는 겁니다.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 마이크 앞에만 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 좀 알리고자 내가 오늘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김여정의 내려한 편을 썼는데 이조차도 실제 보면 드디어는 북한 인민들에게도 서서히, 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북한은 1945년에 사실상 45년부터 김일성이 무려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드는, 반세기 넘게 걸쳐 만들어온 신정국가입니다. 유교적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성혁명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백두김씨 빼고 예를 들어서 군부의 실력자인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오준, 죽은 사람입니다만 과거의 오준우라든가 누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 내가 왕이야 하고 역성혁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헛개비라도 왕은 놔둬야 되고 나머지 모든 실권은 마치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위 때 그 섭정들이 밑에 보면 섭정 대신들이 보면은 그 섭정 대신들이 실제 국가를 운영하면서 7살 먹은 애, 6살 먹은 애, 4살 먹은 애를 황제로 앉히거든요. 그런 국가 운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 바싹 차리고 이 상황을 갖다가 침착하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 고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6시간 반 만에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을까요? 와우! 이코노미 대응 안 합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와우, 야, 우리 미국에서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물론 다 보호받았겠죠. 와,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라고 와우 이코노미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약간 담대하면서 좀 의연한 자세로 북한의 변화, 저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